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4개 주에서 예선이 벌어졌습니다. 미시간주, 미시시피, 아이다호, 하와이 4개 주입니다. 그 결과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버니 샌더스가 미시간주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클린턴은 인구 다양주 큰 주에서 승리한다. 샌더스는 작은 주 백인 다수주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틀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3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에 대한 밋 람니 등 공화당 지도부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가 끄떡이 없더라. 상처를 받지 않았다. 그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개 주 예선 결과 분석 그리고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벌어지는 일리노이를 비롯한 오하이오, 플로리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이 5개 주에 대한 전망 등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예선 성적을 간략하게 보면은 미시간주에서는 샌더스가 50%, 클린턴이 48%를 득표했습니다. 근소한 차지만은 샌더스가 깜짝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는 36.5%, 크루즈 24.9% 큰 차이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미시시피주 트럼프 47%, 클린턴은 83% 모두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이다호 크루즈가 45%를 득표해서 승리했습니다. 하와이 트럼프 43%, 클린턴 3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승리 역시 샌더스의 미시간주 승리입니다. 클린턴의 쾌주에 일단 정지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선전에서 가장 큰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큰 주고 인종 다양주고 바로 디트로이트가 있는 주죠. 이 승리는 단순한 심리적인 승리뿐이 아니라 다음 주에 벌어지게 되는 일리노이, 미주리, 오하이오 이런 인더스트리얼 스테이트 그리고 중서부주에서 대결을 전조하는 하나의 신호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샌더스의 승인이 무엇일까? 프리 트레이드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나프타에 서명을 한 장본인이고 힐러리 클린턴이 그 후에 자유무역 합의의 상원의원으로서 또 국무장관으로서 주도를 했던 인물입니다. 미시간 주민들 중에서 한 5분의 3이 자유무역 때문에 공장문이 닫혔고 제조업의 고용이 몰락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8%가 되는 민주당원들이 자유무역에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공격이 주요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이번 승리에 대해서는 샌더스 자신도 놀랐다. 그런 그 보도입니다. 그래서 승리 연설을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자회견으로 대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클린턴의 약점, working class white, 백인 근로자들, 또 독립적인 투표인들 여기에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내주에 이제 중서부 공업지대 바로 피스턴 주로 가게 되는데 일리노이, 미주리, 오하이오가 다 그런 주죠.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린턴이 여전히 대의원 득표수에서는 이미 아주 현격한 차이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에서는 바로 고향인 주죠. 여기서는 여론조사 결과 크게 리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중요한 대결, 트럼프의 쾌승입니다. 어제 미시간주, 미시시피주, 하와이 등지에서 큰 표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예선전에서 캔서스, 메인에서 지면서 그의 선두가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또 밋 람니가 나서서 공화당 기성 정치권을 대표해서 트럼프는 사기꾼이다, 폰이다, 프로드다 이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해서 과연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만 어제 결과를 보니까 큰 상처가 없더라. 4개 주 예선전에서 3개 주에서 완승을 거두었다 하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도 몇 가지 걱정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음 주 예선지인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이기지를 못하게 되면은 뭐냐면 이제 오하이오주는 존 케이식 주지사의 텃밭이고 플로리다주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고향이죠. 여기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은 대의원수 계산상 7월 전당대회전의 승리가 불가하다.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당대회 대회장에서 이제 승부를 겨뤄야 됩니다. 지금 플로리다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40대 24로 트럼프가 루비오를 앞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거리는 새로운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의 조사를 보니까 트럼프에 대한 비호감도 이게 46%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최근 조사는 그에 대한 비호감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과연 괜찮을 것이냐 그런 걱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 나온 것이 마르코 루비오의 몰락입니다. 이제 그의 몰락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결과를 보니까 미시간주, 미시시피주에서 루비오가 모두 4등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15%의 득표를 하지 못해서 대의원을 한 자리도 어제 얻지를 못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트럼프에게 손 크기 시비까지 걸면서 아주 덤볐습니다만 크게 소용이 없더라. 이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공화당 지도부가 또 루비오를 대안이다. 그래서 적극 지지했습니다만 또 정치 흥금도 크게 지지를 했습니다만 결국 한 번도 선두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플로리다에서 루비오가 지게 되면은 대통령 자리가 아니라 그의 정치 생명 자체가 큰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런 아주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유일한 대안이다 하고 주장을 해온 테드 크루즈 어제 조그만 주에서 겨우 1승을 거두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득표상으로 보면 트럼프에게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승리 연설을 하던 트럼프가 크루즈를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클린턴 샌더스가 마이애미에서 이제 토론회를 다시 열게 되고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일리노이주를 비롯해서 5개 주에서 예선이 실시가 됩니다. 어제 클린턴 미시간주에서 이제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그 페인이 중서부 산업주 이겁니다. 자유무역, 제조업 고용 피해 이것이 이제 바로 페인인데 다음 주에 예선지도 바로 중서부죠. 비슷한 상황의 주도입니다. 과연 클린턴이 중서부 소위 인더스트리얼 스테이트에서 선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심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조사에서는 일리노이주도 중서부주지만은 그러나 클린턴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바로 고향이죠. 파크리지가 고향인데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의 조사를 보니까 클린턴의 지지도가 67%, 샌더스는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가 32%로 앞서고 있고 크루즈가 22%, 루비오 21%의 순입니다. 일리노이 주민들의 후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시는지요? 일리노이 전체 주민들의 그 평균치를 보니까 경험이 1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적, 인격적인 기준이 충분한가? 이것이 이제 기준입니다. 세 번째는 11월 본선에서 승리가 가능한가? 그런 순으로 뽑고 있습니다. 또 일리노이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들은 무엇인가? 그걸 조사해 보니까 첫째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건 컨트롤, 총기 문제가 시카고를 비롯해서 일리노이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가 국가안보, 네 번째가 건강보험, 다섯 번째가 형사범 제도 개혁 이런 겁니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금 early voting, 조기 투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계속이 되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쿡카운티에서만 32만 명이 조기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편리한 제도로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4개주 예선 샌더스가 미시간주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자유무역 협정을 지지한 클린턴 공격이 주요한 것입니다. 미시간 주민 56%는 자유무역으로 고용에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은 미시시피주에서 낙승을 거두었고 대의원수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 4개주 예선 트럼프가 계속 회주를 하고 있습니다. 3개주에서 승리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저항을 따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비호감도가 46%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이 어제 탄도탄 미사일 2개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루 전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행위가 UN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탄에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관광객 한 명이 이스라엘에서 테러로 사망했습니다. 피살자는 텔아비브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고 다른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신체 검사 체중이 줄었습니다. 180에서 175파운드로 줄었습니다. 다른 검사 모두 정상이고 그러나 아직도 니코틴 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살 소년 살해범 당초에 이 어린아이의 귀와 손가락을 자르고 그의 조모를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범인은 드와이트 도리, 피살자의 아버지와 라이벌 갱단원이었습니다. 일리노이 연방상원의 선거전 지지도 민주당의 경우에는 태미 덕워스가 72%로 선두에 나서 있고 안드리아 잡 8%, 나폴리온 해리스 4%입니다. 공화당은 마크 커크가 65%, 제임스 마터가 22%입니다. 제10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전 다시 금년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브렛 슈나이더 그리고 공화당의 밥 돌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선거주입니다. 이번 민주당 후보로 낸시 로터링 하일랜드 파크 시장이 뛰어들었습니다. 봄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흐리고 오늘 최고 65도, 내일은 50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65도, 토요일 주일 흐리고 비, 토요일의 최고는 57도, 주일은 61도입니다.